10건 중에 7건이니까 과반수도 넘어서 굉장히 많은 수가 되는 거죠. 그럼 남은 3명은 억울해서 어떡하나요? 그렇죠. 남은 3명이 억울하겠죠.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조금은 피해를 보시는 채무자분들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이제 26년도가 되는데 26년도에 변화가 생기는 게 있다면서요? 가장 큰 변화는 회생법원 신설이죠. 회생법원이 무려 3개나 생깁니다. 지금까지 있는 회생법원이 3개예요. 서울, 수원, 부산 셋 다 엄청난 사건 수를 하고 있어요. 사건 수가 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더 늘었죠.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중복관할이라는 것을 허용합니다. 중복관할이 뭐냐면, 부산 회생법원을 예로 들면은 예전에는 부산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사건, 창원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사건, 울산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산 회생법원이 생기면서 창원 지방법원이 담당하던 사건, 울산 지방법원이 담당하던 사건까지 모두 부산 회생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산회생법원의 사건 수는 늘어나고 법원의 전문성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원회생법원도 마찬가지고 서울회생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는 대전과 광주와 대구 회생법원이 생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중복관할이 허용돼서 전라도에 있는 모든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으로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하게 될 것이고,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으로,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모든 사건, 세종시에 있는 사건까지 대전회생법원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건이 회생법원에서 처리가 될 것이냐, 통계를 보니까 6개 회생법원이 전체 회생 파산 사건의 70%를 처리하게 될 거라고 해요. 10건 중에 7건이니까 과반수도 넘어서 굉장히 많은 수가 되는 거죠. 그럼 남은 3명은 억울해서 어떡하나요? 그렇죠. 남은 3명이 억울하겠죠. 특히 서울과 가까운데 인천 사시는 분, 경기도는 경기도인데 한강 이북에 계신 의정부로 가신 이런 분들이 특히 억울하고, 강원도에 계시는 분, 순천지방법원도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겨야 되는지 참 이유도 모르겠어요. 한 번에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순차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럼 회생법원이 신설된다는 거는 건물을 새로 짓나요? 건물을 새로 짓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별관 하나를 회생법원으로 할당을 했고요. 수원회생법원은 법원 내에 특정 시를 회생법원으로 만들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회생법원이 청사를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사건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가정법원 근처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고요. 다른 회생법원도 그런 얘기가 지금은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 생길 때 최초의 회생법원들은 여전히 기존 법원 청사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왜 천천히 하는지, 법관을 그럼 더 뽑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인천을 산다, 너무 억울하니까 서울에 이제 가장 싼 고시원을 구해서 네. 전입신고를 하고 서울에다 신청을 한다, 가능한가요? 그런 분들 많죠. 인천이면 특히 뭐 부천시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서울 강서구랑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쪽에 사시면서 실거주를 하시면 되니까요. 거주 안 하면 그냥 고시원에 등록만 해도 알 방법이 없잖아요. 알 방법이 있죠. 요새는 통신정보로 다 합니다. 어디서 통신사 기지국을 접속했느냐, 이걸로 다 알 수가 있고, 근처 병원 간 건강보험, 수급 내역 이런 것으로 다 알기 때문에 그거는 숨기질 못해요. 실제로 인천은 강서 쪽, 의정부 동두천 사시는 분들은 강북 이런 쪽으로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소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가장 간단한 거는 배달만 서울에서 해도 되거든요. 쿠팡 배달을 하는데 서울에 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오토바이 타고 퇴근하고 또 나와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배달을 하는데 인천에서 출근을 서울로 한다. 그렇죠. 지역을 서울에서 둔다. 네,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가장 억울한 쪽은 아마 강원도가 되겠죠. 워낙 멀어서. 회생법원이 30% 지역만 남은 거죠. 그 30% 지역이 언제 되느냐고 관건일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국회가 일을 하면은 정말 빨리빨리 진행될 민생 사건인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조금은 피해를 보시는 채무자분들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정부가, 국회가 또 서둘러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지 한 번에 좀 하지. 답답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채무 탕감에 대해서 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가장 시급한 이거는 왜 안 할까요? 요새는 국회에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일을 하는데 국회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정치적인 문제이긴 한데, 정부는 일을 하려는 상황이고 국회는 특검을 하려는 상황이고, 좀 이렇게 보여가지고 정말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가 못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